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싸입니다. 혐한 몬스터를 찾아서 오 박사님께서 항상 바깥 세상은 위험하단다 아리야 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앞으로 일본 여행도 못 갈 수 있겠구나. 네. 제가 철컹철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본 의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의원님. 네, 네. 사또 마사이사. 별명이 굉장히 네. 강렬해요. 네, 우선은 네. 코수염 대장님이십니다. 네. 별명부터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이 별명을 듣고 이제 사또 마사이사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정통 군 관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일본이 볼란권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했던 적인데 네. 진짜 대장님이십니다. 파병 네. 대장으로 아. 갔다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파병 일본의 경험 군사 때문에. 영웅 네.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2007년에 정계로 입문하셨습니다. 아, 네. 벌써 3선 참의원. 아, 초선부터 심상치 않으셨습니다. 네. 우리 코수염 대장님께서는 2011년쯤에 네.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일본 의원 세 분이 아, 네, 기억합니다. 김포공항에서 네. 난동을 부리신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중 한 분 아, 얼핏 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얼굴. 작년에도 네. 사실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네. 작년에 수출 규제 네. 사태에서 외무부 대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외무 차관 정도의 네. 고위직을 맡고 계셨는데 아, 네. 네. 그렇게 문 대통령을 욕하셨어요 당시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네. 도적놈들 무례하다. 직책에 상관하지 않고 할 말은 하는. 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내가 아무리 차관이지만 외교 갈래를 사심이 쳐버리신. 어떻게 보면 스피커, 네. 소통 창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네. 있다는 게 사실 좀 문제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어떤 분이랑 약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 목사님 같은 아, 이분이 또 트위터 광이에요. 네. 그렇게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T 대통령이 떠오르네요. 네. 이분 발언을 찾으려고 트위터를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계속 쌓이기 기사 때문에. 링크를 계속 공유하세요. 아, 네, 네, 네. 거기 가면은 이제 반한 여론들 사또상하게 네. 이제 모여듭니다. 아, 호소를 하기 위해서 내 답답함을 풀어달라. 네. 우리 코스염 대장님이 우리 일본 정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일본 일본 정부 너무 의회를 약하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네.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네. 강경 대응을 네. 요구하는 네. 대표적인 소통 창구고 네. 또 고위직도 자주 만나시거든요. 거의 뭐 일본 정계 인사이더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너무 인싸예요. 얼마 전에도 네. 조금 문제되는 발언이 있었는데 네, 네. 그 대법원 판결을 네. 앞두고 네, 강제징용 의견을 관련? 묻는, 네, 네. 뉴스였는데 네. 갑자기 번뜩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 방송의 직감, 군인의 직감, 대장님의 직감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 이거를. 갑자기 일본 정부가 네. 한국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선 금융 제재 해야 된다 하면서 삼성전자의 모든 자본은 네. 일본 대형은행에 의존하고 있다. 네. 이런 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네, 의견을 방송에서 하셨습니다. 네, 네. 그 파급력에 대한 어떤 그 진지한 고민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한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니까 금융 제재든 뭐든 닥치는 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좀 내부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정말 그 정책에 반영되는 현실화되는 네, 경우가 그런 있잖아요.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좀 반칙인데 너무 센 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혐한의 처음이자 끝. 네, 알파와 오메가, 네, 오메가이자 그렇죠. 알파. 네, 바로 사쿠라이 마코토상인데요. 일본 혐한 인사를 치면 딱 처음에 나오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심지어 뭐 일본 웹페이지에서 한국을 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있다 네. 하면 이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 우익에서 시작해서 이제 도쿄 도지사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일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베 그 네티즌에서 도쿄 도지사 후보로까지 차근차근 올라오신 성실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혐한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웠고요. 하신 행적들을 보면 정말 탁월하다. 가장 유명한 게 그 2006년에 설립된 재특회 초대 회장님이십니다. 본인이 차린 거죠. 가장 대표적인 행적으로 꼽자면 조선 그 초급학교 난입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는 무슨 어린이, 스파이 자식들 고함을 치면서 그 난동을 부렸어요. 사실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런 난입과 난동만큼 유치한 건 없는데 이분이 여러 차례 이런 행동을 벌이셨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데요. 애들인데 거기다 그렇죠. 교육 장소에 그 난동을 벌이다가 이제 일본 경찰에 끌려가셨어요. 그 이후로 일본 사법부하고 많은 인연을 맺으십니다. 그 다음에 벌금도 많이 이제 맞으셨는데 2014년에는 약간 1,200만 엔, 얼마 전에 또 최근은 아니고 조선인 프리랜서 작가 리시네 씨를 대상으로 혐오 발언을 계속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됐는데 본인의 요것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분은 벌금을 어디서 벌어오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는 거는 네. 고등학교 경비직으로 네, 사회 네. 커리어를 시작하셨다 네, 이런 네. 분이신데 일본 출판계가 찾아낸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 출판계에 시원한 담비를 뿌려주신 그런 그 역할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또 그 마코토 토크라는 그런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분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업적도 있는 것 같아요. 헤이트 스피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지. 실제로 그런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배우 김태희 씨가 그 독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음담 패설이나 뭐 이런 것도 해서 사회적 문란을 일으켰고 사탄이 봐도 이건 좀 아닌데 약간 이런 발언을 많이 하면서 넷 우익들 사이에서도 우리 넷 우익들의 이미지를 안 좋게 하기 위한 그 내부 스파이가 아니냐. 보수파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있는데 애국을 부르짖으면서 사실 일본이 망하든 잘 되든 신경 쓰지 네. 않고 혐한만 신경 쓰는 애들. 좀 재밌는 거는 이분이 좀 인기 상승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도쿄 도지사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17만 8천 표를 얻었습니다. 사실 4년 전에도 네. 한번 출마했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의 15만 표, 14만 표를 네. 받았는데 4년 전에 비해서 약 네. 1.4배가 달하는 득표수고요. 심지어 마이니치 신문에서 일본 내부의 신문에서 내가 17만 8천 표를 우려하는 이유라는 그런 사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쿠라이 마코토가 이 정도 득표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이죠. 2016년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을 되찾을 7개 약속이라는 그 공약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 보호비를 이제 중지하고 불법 체류자를 반으로 줄이고 반일 헤이트 스피치를 금한다. 이게 재특회랑 연관이 되는 게 네. 재특회 원래 본말이 제일 한국인의 특권을 반대하는 네네. 집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차별을 받아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2등 시민 같이 취급을 받는 건데 이게 네. 특권이라고 네네. 얘기를 그쵸, 하고 있는 그쵸.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조총련하고 민단 중앙본부 관련 단체 과세를 강화한다. 위법 도박 파친코를 규제한다. 파친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제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한국인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 제일당이라는 극우 대한파 정당을 설립을 하면서 점점 제도권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관도 새로 쓰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약간 재특회 네. 이게 어느 날 보면은 만물 제한설 이런 네. 모든 문제와 병폐를 제일 한국인에 네. 넘기거나 네, 네. 한국으로 넘기고 있는 네.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총격 사건에 대해서 아시아인을 비난하더니 잘 죽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흑인들도 일본인을 공포에 떨게 만들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트윗을 또 무서워서 지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면 좀 약간 비겁하게 무섭게 전형적인 네. 강약 약강. 한편으로는 또 이분들이 관심을 먹고 사는 관심을 약간 관종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주면 먹이를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네요.
관심은 주지 않고 감시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면 네. 혐오 발언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뭐예요?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뭐 그게 이만 힘든 얘기를 하고 너무 이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정리를 해? 이게 너무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하지 않잖아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네.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사쿠라이 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 우리 계시면 코스염 대장님 트위터가 궁금합니다. 이런 네. 거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